머니쇼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곰에게 짓눌려서 황소가 길을 못 펴고 있군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황소도 돈을 벌지만 곰도 돈을 법니다. 주식시장에는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언제나 기회가 넘치는 장입니다. 당신의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약세장에서 공포에 질려 있지는 않습니까?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돈을 벌지만 욕심 많은 돼지는 잡아먹히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3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5월 4주째가 들어가는군요. 5월 들어서 약세장에 들어선 이래 계속해서 약세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갑자기 약재가 쏟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5월은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격언을 따라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5월은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을 파는 시즌이죠. 계절 요인입니다. 주식을 파는 전 4월 달에는 주식을 사는 시즌이지만 5월에는 파는 시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끝나고 실적 시즌이 종료하고 그 다음 실적 시즌까지 휴식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등락하는 주가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이죠. 상품 시장이 약세이고 주식시장도 약세이고 이 때문에 시장이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하는데 반등의 모멘텀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약세는 자금의 흐름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상품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안전자산인 현금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달러로 현금화되면서 달러가 강세로 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약세장은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품 시장에서 또 주식 시장에서의 자금의 이탈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매일매일 하락의 흐름으로 보면은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심리가 공포 심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장은 자금의 흐름의 순환 과정이죠. 이 순환 과정을 이해를 하면은 시장의 방향도 보입니다. 언제까지?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매도 패턴을 하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까지는 이러한 흐름의 속도가 느렸다, 빨라졌다, 아니면 잠시 멈췄다 할 뿐이지 기본적인 패턴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주식시장의 움직이는 변수는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과거와는 다르게요. 매우 복잡해지는 복잡계 현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핵심 키워드 또는 핵심 변수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단 하나이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연쇄적으로 리플 효과 또는 연결 효과 또는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관이 되면은 매우 복잡해집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상품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화폐시장, 이 시장으로 자금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가장 선두에서는 헤지펀드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포착해야 됩니다.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지금 현재 헤지펀드들이 상품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다시 이탈하고 있죠. 달러에서 엄청나게 유입되었던 자금이 이제 역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차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가기 때문에 저 싸게 빌렸던 달러로 투자를 했던 돈을 달러가 오르기 전에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들어갔던 소스로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품시장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상품시장으로 또는 달러에서 유로로, 유로에서 달러로. 지금 외환시장에서는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는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것은 바로 최근에 유로의 재정위기라는 것이 다시 부각되면서
유로 강세, 달러 약세에서 이 역시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는 현상. 상품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달러를 사는 것이나 화폐 시장에서 유로를 팔고 달러를 사는 것이랑 달러 쏠림 현상은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더 강세로 가기 전에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유로로 걸러갔던 화폐 시장 투기 자금이 달러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상품 시장에 투기했던 자금이 다시 더 갚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역시로 달러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이 바로 자금의 흐름이고 자금의 흐름이 바로 스마트 마니, 헤지 펀드가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채권 시장에서 화폐 시장으로,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런 움직임도 자금이 있지만 지금의 움직임은 달러, 화폐, 유로에서 달러로 또는 상품 시장에서 달러로 이 역류 현상. 달러에서 유로로, 달러에서 상품 시장으로 갔던 자금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들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영향을,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에너지주가 약세로 에너지주를 팔고 그 돈으로 다시 현금화하는, 달러 현금화하는 이러한 흐름이 바로 지금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화폐시장에서 일어나온 현상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 자금의 흐름은 그야말로 끝없이 한쪽으로 가는 자금이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역류로 갔다가 왔다가 하는 순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 패턴은 바로 그 선도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이다. 이것이 시장을 임팩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호간의 연관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흐름의 현상을 단순한 한두 가지 어떤 악재가 있는가, 어떤 요인인가 한 가지 요인으로 해를 풀려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자금 흐름의 연관고리 속에서 가장 먼저 그것에 실마리를 쥐고 있는 변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을 보는 눈이지요. 그렇다면은 그 핵심 고리가 되는 가장 중심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달러입니다. 이 달러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돈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변수끼리도 움직이지만 왜 달러라고 하느냐? 달러의 가격 변동 방향을 가지고 모든 다른 투기자들이 배팅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달러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달러는 그야말로 아랫방향으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떨어지는 값싼 달러를 가지고 다른 데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돈을 나중에 갚을 때는 더 떨어진 가격으로 갚으니까 거의 10중 8구 달러를 빌려서 다른 자산에 채권이나 주식이나 또는 다른 통화에 투자하면 거의 10중 8구 투자 수익을 얻게 된다라는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달러가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지 않을까라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미국의 QE2가 6월 달에 종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끝없이 찍어내는 달러 때문에 달러는 끝없이 약세로 간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 찍어낸다면 야 이제 드디어 달러는 바닥을 쳤다. 그렇다면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면은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동안에 달러 빌려서 투자한 돈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황급히 상품 시장에서 자산을 처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 달러가 연초 이후에 끝없이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떨어져 왔죠. 이 떨어져 왔던 돈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빌려서 전부 다가 상품 시장으로 유가에 투자하고 은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원자재에 투자하고 농산물에 투자하고 끝없이 상품 시장에서 투자했던 돈들이 드디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달러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언제까지나 이어질까요? 이것이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겠죠. 다만 달러가 얼마까지 반등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지만 달러가 어디까지 반등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밀렸다가 또 가겠죠. 아마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밀렸다가 또 가고 해서 아마
연초 수준까지 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초 수준까지. 그럼 연초 수준까지 가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바로 다음 프리어닝 시즌.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이 아니라 과거 경험상 패턴으로 본다면은 6월 초순만 되면은 저 흐름이 다시 어닝 시즌 플레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6월달 되면은 서서히 가시화되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적, 어닝 스프라이즈 예상 기업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기업 실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 흐름이, 막연한 저 흐름이 드디어 물꼬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달러가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으로서 봐서 아직 5월 말까지 관성의 법칙이어서라도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강세, 단기적이긴 하지만 단기 달러 강세 요인이 주가 약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주시장의 지루한 조정, 정말로 지루하고 또 공포까지 줍니다. 주가가 낙폭이 클 때는요. 그렇지만은 지금의 이 조정은 우리가 어닝 시즌에서 깜빡 잊고 있었던 실적 종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헤지펀드들의 자금 환류 현상, 이것은 당연한 패턴이고 계절적으로 매 분기마다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 패턴으로 이해한다면은 쓸데없는 공포감이나 또는 특별한 악재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아마 계절 효과가 소그라들 때까지 약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투자자의 대응은 특별한 변동이 없다. 다만 펀드 매니저의 매매 패턴이고 계절 요인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본 포트폴리오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지난 강세장에서 현금화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균형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현금 비중 중에서 아마 약세장의 강한 헬스케어나 방어주 성격을 단기 트레이딩하면서 이 조정을 기다리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약세장에서도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초 많은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성 랠리가 경기 회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성이 경기를 끌어올렸다면 시기적으로 표면에 드러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소프트 패치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고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더 불황에 접어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가지고 경기 호황을 전망하는 걸까요? 유동성 랠리가 지금까지 강세장을 이끌어 왔었죠. 2009년부터 2010년 거의 지금 3년째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와 관계없이 돈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을 극단적인 유동성 랠리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 유동성이 경기를 끌어올려서 경기 랠리가 뒤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랠리면서 경기 랠리이기도 하지요. 유동성 랠리와 경기 랠리는 이러한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굉장한 힘으로 시장을 이끌어왔고 지금 되돌리는 것은 이러한 순환적인 현상이 역류작용을 한 번씩 맞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은 역류작용으로 이 유동성 랠리의 속도가 펌프질이 어느 정도 힘에 붙여서 중단된다고 할 수도 있고 좀 쉬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유동성 장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수시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끝없이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파동을 타면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 속에 있지만 그 유동성의 힘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데 이 유동성의 과속이 속도 조절을 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적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유동성은 주식시장에서의 상두마차입니다. 끝없이 유동성만으로 갈 수 없고 유동성이 공급 안 되는 경기만 좋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경기는 언제나 같이 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근원적인 힘이고 지금도 역시 둘 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다가 되돌림 또는 속도 조절이 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약하게 나면 소프트 패치, 강하게 나면 더블 딥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바로 기관들이 차익 실현하면서 주식을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이 조금씩 이탈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이탈하는 자금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불을 떼게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과 경기는 진도 같이 가고 있고 그 흐름은 완급 조절이고 경기 지표들 수없이 나오는 경기 지표들의 변화 매달 매주의 지표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또는 유동성은 통화량 지표 통화량 지표도 매달 매주 나오지요. 통화량 지표에 가장 쉬운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유동성이지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그냥 평상시처럼 관찰하면 거기에 유동성이 있고 경기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비법이 있어서 특별한 변수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중에 흔히 널려있는 지표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유동성이고 경기 지표입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네, 오늘 라이징 스탁은 동양종금증권의 최민규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소개하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군요. 네, 맞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인데 지난주 추천해 주신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하고 진행하기로 하죠.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주가가 약 한 20만 9,500원에서 21만 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약 한 마이너스 한 3.6% 정도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주 이제 추천가 대비해서 약간의 현재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가 매수가 부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 시장의 시장 모습, 시장이 지금까지 하락한 모습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로 일단은 24만 원 이상, 그리고 장기 목표가로는 29만 원, 추천드린 대로 29만 원을 유지를 하면서 시장 상승과 함께 주도주의 귀환 모습이 나타나면은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은 정유주로서 화학주와 함께 지금 상품시장의 약세 요인을 같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종목들이 지금 실적은 매우 왕성하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꾸준히 좋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고,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상품 시장의 약세 흐름의 영향권 내에 있다는 측면에서 상품 시장이 강세로 돌아갈 때 다시 또 물꼬가 드디어 트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의 연관성을 상품 시장하고 같이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이제 상품 가격이 일정 부분 강세로 돌아설 때,
그리고 이제 그 달러화가 다시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할 때, 이때 다시 그 SK 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 정유들 주가가 괜찮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하시는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이것도 역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기업 탐방을 먼저 하시기를 권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회사 탐방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를 치시면은 홈페이지가 바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 회사의 사업이 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 회사의 사업은 그 굴삭기로 표현되는 건설 장비, 그 회사하고, 그거하고 또, 공작 기계, 그러니까 모든 산업 기계 장치 산업이죠. 그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계. 옛날에는 현대자동차 공장 안에 가보면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계들이 전부 일본 상품이었습니다. 히다치, 산요,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두산인프라코어 기계도 많이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동차 제조하는 로봇이나 이러한 그 산업 다른 기계를 제조하는 그 기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또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건설 중장비 사업도 지금 호황이라고 그러고 또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기계도 또 호황이라고 그러고 하는데 주가는 지금 약세 국면에 있군요. 예, 요걸 일일이 지금 여기서 다 들어가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쭉 훑어보시면은 회사 전체 윤곽이 다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 탐방을 다 한번 들어가셨다가 전체적인 확인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대한 업황 현황 그리고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현재 이 회사에 대한 간단한 또 제가 부족했던 설명이 있으면 좀 추가로 해주시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업황 또 전망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이제 기계산업의 대표 관련주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건설장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작기계 쪽이 있고요. 건설기계 쪽은 이제 속칭 말씀드리면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업 또는 이제 주택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국내 수요는 굉장히 이제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질적인 이제 가장 큰 수요는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굴삭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현재는 고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지만은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은 성장률은 둔화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산업 자체가 새로운 성장 단계에서 이제는 안정 단계, 성숙 단계로 조금은 이제 이르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1, 2위를 다투어오다가 지난달 이제 4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내려앉았고요. 판매 대수는 늘어나지만은 이제 시장에서 마켓 쉐어, MS는 조금 이제 감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중국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이제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는 하나의 캐시카우로 좀 접근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 하지만은 이제 자회사죠. 자회사인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 속칭 이제 밥캣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미 시장을 필두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제 굴삭기 판매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제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내 이제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보이고, IT 관련 이제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함에 따라서 국내 공작기계 산업, 공작기계 이제 수주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루어 볼 때 두산인프라코어의 주가 앞으로 향방은 충분히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공작기계가 현대중공업도 만들고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공작기계 전체적인 상징 시장으로 본다면은,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 회사가 네, 맞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굴삭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 최근에 점유율이 조금 후퇴하는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몰레드 시장이라고 하죠. 삼성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약 한 9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은,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그렇죠.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은 MS는 조금 줄어드는 이러한 현상을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렇다면 USI 투자 메리트를 좀 더 정리해서 요약해 주시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의 주가는 현재 중국 쪽에서 이제 굴삭기 판매 우려가 이제 조금은 반영이 돼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작기계 수주 부분과 그 다음에 DII, 두산 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의 실적 개선 등은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좀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이 지난 2년간의 침체기를 깨고 공작기계의 발주를 새롭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이제 매출액이 약 한 2.5조 정도, 영업이익이 약 한 2,521억 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약 한 1,520억 원 정도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1분기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이 약 한 9.6조 정도, 영업이익이 약 한 8,4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5천억 이상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약 한 80% 정도, 순이익은 약 한 6천억 원 이상 흑자선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향방은 충분히 박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5,700원 현재 주가는 이제 PER 약 한 9배 정도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은 이 회사의 1등 프리미엄, 그리고 이제 성장성을 감안을 해서 멀티플을 약 한 12배 정도를 부여를 해도 충분히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PER 12배 정도인 약 한 33,500원 정도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회사의 원래 실적 전망치는 5분 1분기 실적을 단순히 연장해서 정도의 수준이에요. 연순이익 6천억이면은 1분기가 1,500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거 4배 하면은 6천억인데, 네. 이 실적이 좀, 회사의 성장 동력을 감안하면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실적이 예를 들어 1,500억이라면, 네네네. 2분기, 3분기, 4분기는 이 가속도가 붙어서 훨씬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1분기 실적이 고정되어 있다고, 그 실적만 4분기 내내 낸다고 봐도 6천억은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회사의 실적을, 너무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 아닌지, 요걸로만 봐서는 보통 우리가 실적 추정할 때, 네. 1분기보다는 훨씬 많은 2분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걸 감안해서 성장률을 더 높이고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고, 네네. 그래 된다면은 원래 이익이 6천억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성장 속도가 1분기 수준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나가는 걸 갖다가 감안해서 그렇게 추정하신 건가요? 동사의 이제 굴삭기 판매의 최대 수혜는 이제 4, 5, 5, 6월 2분기고요. 예. 1분기, 2분기에 실적이 많이 나고 이제 계절적으로 3, 4분기에 이제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실적은 이제 계정 회계 기준, IFRS 기준이고요. 당연히 K갭 기준으로 하면은 실적은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은 계정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은 올해 약 한 플러스 한 5천억 정도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PER이 지금 현재 보수적인 실적 추정치로 PER이 5배라면은 시장 평균 PER 대비 이 회사의 성장 프리미엄은 지금 더 높은 상황인데 네. 더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예상치에 근거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밸류하는 게 당연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아주 보수적인 실적 근거에 잡아서 적정 PR을 매긴 수준이 아직 지금 현재 적정 가치가 33,500원이라면은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리스크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하다가 아마 되돌려서 지금 상당히 밀려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혹시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하락이 이 추세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중국 시장의 그 광대한 사막을 개발하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와 이 굴삭기가 엄청나게 많이
진입해 있는데 이 시장이 지금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 혹시나 경쟁사에 대해서 어떤 시장을 빼앗기는 요인은 없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주가가 그래서 현재는 그 중국 시장의 우려를 현재는 그 반영을 하고 있어서 주가가 약세 기조에 있고요. 시장에서 그 MS 마켓쉐어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향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성장 단계가 아닌 하나의 이제 성숙 단계로서 그 안정적인 현금 창출이 가능한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사의 주가는 그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글로벌 굴삭기 시장, 글로벌 공작기계 시장을 필두로 해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씩 톡톡 나오는 게 DII. 옛날에 미국 시장에서, 옛날 이름이 바보캣이었죠. 예, 맞습니다. 바보캣을 이름을 두산인프로코아 인터내셔널을 바꿨는데, 바보처럼 너무 비싼 가격으로. 그렇죠. 금융위기 전에 사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완전히 안정기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악재가 한 번씩, 아직까지 잔여 악재가 좀 남아서 한 번씩 나와서 주가 발목을 잡았던 경우가 있던데, 이제 재무식 리스크에 완전히 벗어난 건가요? 그런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 전에 그 사업 부분인 하나인 이제 지게차 사업 부분도 매각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그 매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현금을 확보를 하면서 재무적 리스크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더욱 이제 반가운 소식은 이제 DII 같은 경우 1분기에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분법 손실 구조에서 조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결론을 간단하게 내주시죠. 두산인프로카오의 현재 주가는 중국 시장의 우려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우려만 반영한 주가 겁먹지 말고 지금 매수를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동양정금증권의 최민규 과장이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조정 상당히 깊어지고 있지만 이 조정은 특별한 악재가 새로이 불거진 조정은 아닙니다. 매매 패턴상 지금은 펀드 매니저들이 차익 실현하는 기간이고 계절적 요인이지요. 항상 어닝 시즌과 그 이후의 휴지기는 항상 불마켓, 조정, 코렉션, 다시 불마켓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장에서 기존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된 균형된 포트폴리오 상태라면 지금 정기는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는 단기적으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그야말로 시장 리스크의 방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으로 대응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약세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